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열린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흘 동안 당원들에 대해서 투표가 실시가 되고 오는 8일 발표가 됩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또 지난 한 2개월여에 걸친 전당대회 레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 차기 총선의 성공,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승리, 이렇게 중요한 전당대회인데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량미달이다,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당심이, 당원들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였다. 좀 함량미달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4명의 당권 후보들 가운데 1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원들로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토론회 여전히 말싸움, 감정 싸움도 있었고, 김기현이 나서서 이제 좀 정책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현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이 어제 토론회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김기현이 가장 나았고, 지금 보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수준이 지금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우리 정치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혁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스템도 있고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바꿔야 하듯이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심이 윤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그런 전당대회였다. 그래도 많은 부분 아쉬움이 있지만 김기현 후보가 어제 토론회도 가장 잘 이끌었고, 전략면에서 또 더 중요한 구도싸움, 이번 전당대회는 구도싸움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잠깐 이번 전당대회 2개월을 돌이켜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구도싸움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초에 나경원 사태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이 과정에서 구도싸움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김기현의 압승으로 거의 구도가 굳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안철수나 천하람, 황교안 이런 변수가 있었지만 모두 한계를 드러냈다. 나경원이 있었더라면 훨씬 전당대회가 좀 활기찼을 것이다. 이번 당권 경쟁이라고 보이는 부분, 아쉬운 부분인데, 나경원은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건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착각한 부분이 있고, 또 나경원이 타이밍을 놓친, 이 정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이 지지율이 4%, 5%일 때 나경원이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질질 끌려오면서 김기현의 지지율이 10%대로 훌쩍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이런 갈등을 빚으면서 출마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나경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김기현의 압승으로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 구도 그대로 전당대회가 흘러왔다. 이번 전당대회 당심과 윤심은 같았다. 또 하나, 구도 싸움에서 거의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은 그러니까 인지도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 김기현이 가장 잘한 것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다. 소위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김장연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지율 5%를 15%로 끌어올렸습니다. 장제원의 어제도 토론회에서 토론회가 장제원 토론회냐라고 할 정도로 장제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장제원이
윤핵관의 뭐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장제원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못하니까 계속 장제원 대통령실을 공격하는데 뭐 장제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겠습니다. 김기현이 그런대로 전략을 잘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김기현이 가장 앞장서서 민주당 이재명과 싸웠고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가장 잘 맞춰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장제원은 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철수와 훨씬 친하죠. 그런데 김기현과 손을 잡는 김장연대가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김기현이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그게 이제 김기현, 어대현, 뭐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됐다. 그 이후에 어제도 보셨지만 김기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잘 인정하고 뛰어난 개인적인 정치적 역량, 뭐 메시지 능력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연대, 많은 사람과 손을 잡는 나경원과도 손잡고 조경태와도 손잡고 다 이렇게 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리형 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형을 넘어서서 연대를 통해서 당의 단합, 당정 융합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책임 당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김기현이 그래도 압도적인 이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김기현의 울산 땅 의혹 가지고 어제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털어서 그렇게 나올 게 없다. 이게 지금 땅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지는데 김기현이 그동안 울산에서 시장을 하면서 또 그동안 정치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 탄압받고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물론 뭐 네거티브도 좀 필요합니다. 제기할 수는 있지만 김기현에 대해서 계속 매번 이렇게 황교안처럼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천하람이 장제원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 경선 과정에서 뭐 말이 좀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라든지 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같은 당원에게 같은 당 동지라고 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말의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라고 하는 당원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요. 김기현은 그렇게 무난하게 전략적으로도 어제도 뭐 이젠 좀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리 이야기도 하고 불체포 특권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호응이 없어서 이 비전, 정책 부분을 김기현이 이끌어가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건 있었지만 계속 뭐 옥신각신하는 네거티브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기현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구도가 이제 윤심이 가장 중요하다. 당심, 많은 책임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그걸 위해서 윤심에게 힘을 몰아주자.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소위 친윤 싸움에서 좀 밀려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를 통틀어서 모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후보가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소위 뭐 이번에도 윤심이 있다라고 하는 김기현에 대해서 안철수가 맞서 싸워서 이겨내려면 아니면 아예 윤심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그런데 윤심 경쟁에서 지난 8, 9개월 동안 김기현에게 졌습니다. 장제원이 김기현의 손을 들어준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밀렸는데도 나경원과는 달리 출마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치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력,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지 능력, 뭐 인지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직력도 없고
또 정치적인 대응 능력, 전략 능력 이런 부분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연대를 이야기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겠다라고 또 수그렸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부터는 또 윤한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일관성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위 친윤 후보라고 하는 김기현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책임 당원들이 볼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김기현에게 조금 더 있지만 이 안철수는 이 개인적인 정치력 또 조직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을 당원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전혀 안정감을 보이지도 못했고 국민의힘과의 이 보수 정통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안철수는 가장 큰 실수가 이 오락가락하는 건데 중도로 확장성이라든지 뭐 총선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나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통성과는 다른 부분이다. 총선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만 오락가락하는 애매한 이런 이미지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와서 다시 또 대통령실을 공격하는데 이제 와서는 좀 뭐 코미디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무엇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 책임감이라든지 말의 무게라든지 행동이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난 총선이 왜 그렇게 폭망했느냐. 황교안 대표 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발끈 화를 내고 했는데 그겁니다. 자기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김기현에게 땅 의혹을 제기하니까 김기현이 그 한 목사가 황교안에 대해서 제기한 제가 보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50억 원을 받았다. 공천 대가로. 그래서 고소를 하고 그 이야기를 김기현이가 반격을 하니까 황교안이 화를 냅니다. 화나죠. 근거 없는 정말 가짜 뉴스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게 되면서 황교안의 정치력 자체가 참 문제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회만 있으면 출마를 하는데 이제 좀 상당 기간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 나이만 많다고 정치력이 뛰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력만 많다고 화려하다고 정치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천하람입니다. 제일 실망한 사람이 천하람입니다. 이 천하람이 이준석 성상남 무고 혐의로 곧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저 이준석을 천하람이 이준석을 극복하고 국민의힘에서 청년정치하면 이준석 이랬는데 아니다. 이젠 천하람이다. 이준석을 대체할 천하람의 청년정치를 봐달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전혀 무슨 이준석과 함께 개혁을 하겠다. 무슨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개혁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 건지 저게 지금 정치 기술만 배운 전혀 청년의 모습도 아니고 전혀 개혁의 모습도 아닌 지금 책임 당원들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환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의 힘으로 자기가 등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천하람에게 맡겨달라. 이준석을 넘어서겠다. 이준석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고 정치 경선 선거 기술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배들이나 기존의 권위를 들이받고 까기만 하면 그게 개혁이고 신선한 것인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정말 내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무슨 자기가 지금 당의 비전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 화두를 던져야 하는데 끌려가고 있는
그 내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이나 천하람, 이준석은 뭐 다음 총선에서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하람은 그 지역 구도를 깨겠다고 순천에서 출마하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당분간 정치를 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 현실이고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 바꿔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당권 경쟁 4명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책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고 지금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60%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당원들의 뜻이었다. 당원들의 뜻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이번 전당대회였다. 그 다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4명의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경쟁을 벌였는데 모두 좀 미흡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에 김기현 후보가 당정 융합 부분에서는 좀 가장 앞서는 경쟁력이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이었다. 김기현에 대한 울산 땅 문제, 리더십 문제, 개인적인 정치력 문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지지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오히려 안철수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황교안도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내려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천하람이 뭐 돌풍이다라고 말만 했지 곧바로 천하람이 한계를 보였던 것. 모든 게 거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 과정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이 분명해진 전당대회 레이스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